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첫 선제 공격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란이 참전할 확률은 별로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이 이란과 했던 약속을 뒤집어버리고 다시 석유 대금을 동결시켜버리면서 이란의 참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여는 세계은행의 실적 발표는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세계은행 합계 분기 순이익은 220억 달러가 넘어 1년 전보다 30% 넘게 급증했고, 매출도 세계은행 합계 매출이 810억 달러로 같은 기간 14%나 증가했죠. 하지만 JP모건의 다이먼 CEO는 실적 발표 직후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 쌓아둔 저축과 미국의 탄탄한 경제 흐름 덕에 악성 채권 규모가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갔지만 앞으로는 부실 채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미 소비자들의 저축이 줄고 있고 인플레이션 속에 가처분 소득도 감소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 불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미 정부 재정 적자 증가 등이 불확실성을 높여 향후 전망이 어둡다고 경고한 거죠. 그는 아마도 전 세계가 지금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식량 시장과 세계 교역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지정학적 관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더욱 고공행진을 지속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 시중 유동성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참 난감하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의 유일하게 5%대의 정책 금리를 전망했었다는 점에서 다이먼의 생각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10년물 기준 4.75%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저점으로 보신다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다이먼은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리고 양적 긴축을 지속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주거비를 제외한다면 2%대에 불과한 물가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본 걸까요? 지금 물가 상승은 거의 대부분이 주거비 때문이다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만으로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유지할 수는 없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5.5%가 터미널 금리라는 아빠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어두운 전망을 하는 걸까요? 과거 이야기를 좀 꺼내볼게. 지난 1971년도에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환을 폐지했지. 그리고는 마구마구 돈을 찍어냈어. 그 돈들은 화폐 유통 속도를 만나 물가는 가속화되기 시작했었지.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말이야, 우리가 돈을 많이 찍어내서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지. 그래서 핑계거리로 만든 것이 바로 석유였어. 오페크를 움직여서 석유 가격을 끌어올리고는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지. 당시 유가 급등은 일타쌍피의 기막힌 전략이었어.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고, 또 치솟는 물가가 유가 때문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으니까 미국이 뭔가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지.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이유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얼마 전에 연준 할아버지들이 역 RP 시장을 통해서 남아도는 달러 수조 달러를 머리 위에 이고 있다라는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죠? 이러다 다 죽어라고 했었던데. 네, 그때 시장에 남아도는 유동성을 흡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어. 물가는 또다시 화폐 유통 속도와 만나 고물가 시대를 열었거든. 하지만 이번에도 돈을 많이 찍어내서 물가가 올랐다, 뭐 그런 말 하고 싶진 않겠지. 그쵸? 일단 지금 역 RP는 빠르게 소진 중에 있어. 잉여 유동성이 뭐 어디론가 분명히 빠져나가고 있단 말인데, 물론 정부의 단기채 발행으로도 빠져나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현금 지원하고 이제 이스라엘에도 지원해야 될 판이니까 남아도는 돈들은 생각보다 많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그럼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무리 없이 물가도 잡고 또 소프트 랜딩도 가능해 보이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7%까지 올릴 수 있으려면 그만한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과거처럼 물가가 오른 거를 유가 탓으로 돌리고 또 동시에 그거를 이유로 금리를 올려서
이용해서 달러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란을 참전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자꾸 시장을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 난 그리고 아닐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런 의심을 받도록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아빠는 지난주에 이란 참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했었잖아.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정말 몰랐다고 했으니까 전쟁 초기에 하마스의 공습을 이란 역시 몰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 하지만 미국이 국가 간에 했던 약속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이란의 참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뭐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 이란에 동결 자금을 풀어주기로 해놓고 그거를 뒤집어 버렸으면 이미 이란에 잡혀있던 인질 5명은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돈만 먹고 도망가는 모양이 되어버리잖아요. 먹튀지 뭐. 그러면은 이란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란에 홧김에 참전하게 된다면 유가는 당연히 오르겠지. 유가가 올라가면 기대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란이 참전해서 유가가 오른다는 가정하에 유가가 어느 정도나 올라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죠? 전 세계 GDP 대비 원유 소비 금액 비율이 4%를 넘어섰을 때부터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야. WTI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해야만 4%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란이 참전할 경우 최대 13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미국이 이란의 자금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결시켰고, 이건 곧 이란의 참전을 유인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뉴스에 보도된 것들만 봐도 이란의 참전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이란의 자금을 동결시킨 직후 이란이 이스라엘 측에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지속되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미국의 뉴스 매체 악시오스가 토요일 보도했어요. 지난 일요일 이란의 외무장관이 지역 내 다른 곳들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확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헤즈볼라가 제2전선을 개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이 그룹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이 일요일 레바논과 접한 이스라엘 북부 국경의 폐쇄를 선언했다고 전했어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고문은 일요일 오전에 CBS 뉴스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이 충돌이 심화되어 북쪽에서 제2전선이 열리고 이란이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무튼 결국 참전 가능성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높아졌다고 보이는데요.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까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어. 단지 이란의 석유만 다시 봉쇄된다면 유가는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될 거야.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법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 정도는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야. 그런데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 20%의 석유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통과한 석유는 물론이고 LNG 물량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했었지. 에일라트 아슈켈론 3개 라인 중에 하나가 잠겼기 때문이었는데, 전 세계 LNG 시장에서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LNG 공급 자체가 막히게 될 수도 있단 말이 되겠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올겨울 유럽은 또 한 차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야. 유가 역시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겠지.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니까 당연히 다시 말을 바꾸겠지. 그건 곧장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할 거고, 기대 인플레를 높이게 돼서 연준은 이를 빌미로 금리를 7%까지 상향할 수 있어.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쪼그라들게 되겠지. 앞서 JP 모건의 다이먼 CEO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 미국이 이란의 참전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경제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아빠는 이런 시나리오를 믿지 않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진행된다고 해도 미국에게는 타격이 별로 없어. 미국은 장기채 시장이 발달돼 있다고 했잖아.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어지간하게 올라도 끄떡없거든. 참고로 애플은 금리 오르기 전에 40년짜리 채권을 엄청 발행해 놨는데, 향후 40년 안에만 금리가 정상화된다면 상관이 없단 말이 되잖아. 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은 안 돼. 부동산 부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터질 수 있어. 이란의 참전이 중국 얘기로까지 좀 더 깊어지니까 좀 소설 같은 얘기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앞서 거론했듯이 물가는 주거비가 문제야. 이수야, 꿀이 들어있는 병뚜껑 열어본 적 있어? 잘 안 열리죠. 워낙 끈적끈적해서 강한 힘을 단숨에 줘봐야 뚜껑을 열 수 없어. 그보다는 작은 힘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천천히 열어야만 열 수가 있거든. 주거비가 딱 그래. 워낙
워낙 스티키하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지금 뭐 7%가 아니라 10%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잡히지가 않아. 그보다는 5.5%의 금리로 장시간 유지되어야만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현재 5.5%의 금리라면 충분하다는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7%까지 올린다면 이건 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중국의 GDP 성장 속도를 충분히 늦추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 그거야. 혹시 제이미 다이먼이 7%의 금리를 중국과 매칭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물론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는 믿고 있어. 특히 미국의 푸콜 레이쇼는 2018년 이후 평균치인 2표준 편차 수준에 다가서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풋 심리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이후에는 주가는 항상 반전을 해왔어. 아무튼 현재 아빠가 말했던 10년물 기준 4.75%를 찍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주식을 부지런히 편입하고 있고 당분간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 즉시 주식 편입을 중단할 거고 기준물이 7%에 근접할 때까지 주식의 신규 편입도 중단할 생각이야.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란이 참전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가 된다면 유가는 130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연준은 금리를 7% 가까이 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쪼그라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의 참전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란의 자금을 동결시킨 데다가 급한 시장 금리 상승은 현재 부동산 부실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국에게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부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